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금요일에 빠진 거를 조금 더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 차트를 보면 대충 설명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수 올린 게 16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하드캐리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 미국은 애플, 한국은 삼성전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수가 10월만 놓고 보면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새삼스럽게 특별하게 볼 이유가 없는 게 올해 우리 증시 특징이 한 달 되게 세게 빠지고 한 두어 달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이 특별하게 좋았다라기보다는 많이 때리고 나서 그 때렸던 재료들이 완화가 되면서 올라갔던 한 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보면 어쨌든 미국이 올라갔으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반등하는 구간이 반복적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상승을 하지는 못하고 반등,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반등이죠. 그러니까 주말에 또 미증시가 세게 올라갔으니까 우리 증시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데다가 주요 금융 관련된 지표들, 미국의 국채금리가 13주 만에 빠졌고 달러 인덱스가 2주 연속해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조금은 좀 1,400원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율이 사실 이번 달에 저는 1,400원 이하로 한번 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400원 위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두 달 연속해서 1,400원 이상으로 마감한 사례가 없는데 좀 도장 깨기 하나가 된 거는 좀 찜찜함이 되는 사례입니다.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시장이 그래도 어쨌든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미국의 긴축속도 조절론이 계속 어필이 되고 있죠. 12월, 이건 12월 확률입니다. 0.75 올릴 확률이 45% 정도. 0.5 이하로 올릴 확률이 55% 정도 되니까 긴축 속도 조절론에 투자자들이 여전히 안도하고 미국의 지표들이 안정되고 반등하고 삼성전자가 밀고 가면서 이제 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악재성 뉴스들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블룸버그에서 오늘 한국 관련된 보도가 많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국은행도 매파적이지만 연준한테 안 된다. 연말까지 그래서 환율이 1,500원 갈 가능성이 있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중국의 경기가 회복돼야지만 환율이 하락한다. 근데 지금은 그 여건이 아니다.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2020년 초반 이후에 처음으로 반도체 판매량이 감소했는데 여기에서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채 문제라든가 국내 참사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우리 경기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보다 삼성전자가 완전히 하드캐리하면서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이 이제 양시장 다 매수를 했죠. 제가 이제 조금 걱정을 했던 게 지난 금요일이 결제일 기준으로 11월 첫날이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하루 만에 이제 다시 돌아왔고 특히 중요한 건 개인이 7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매도한 규모가 2조 원이 넘거든요. 개인이 매도할 때 시장이 괜찮잖아요. 요 구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요거는 이제 또 계속해서 개인들이 좀 매도를 하면 더 좋은데 어쨌든 이 구도가 된 거는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오늘 외국인들 보면 삼성전자 한 종목 매수가 전체 매수보다 컸죠. 그리고 삼성 SDI 계속 매수하고 있고 낙폭이 컸던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거 매수했고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를 지금 3일째 매도하고 있는 거는 좀 걸립니다. 그다음에 실적이 좀 부정적으로 나온 호텔신라 많이 팔았고 그래서 실적이 예상치 하회한 종목들을 팔고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낙폭과대주 쪽에 이제 좀 손을 댔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수 최상단에 있었고 카카오, 삼성전자, 네이버를 동반 매수한 게 특징이었고요. 호텔신라와 자동차주 이런 것들을 좀 매도했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매도 쪽에 들어간 것도 좀 특징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주성, LX세미콘, 심텍, 원익 QNC, 유진테크, 이녹스 첨단 소재, 동진세미캠,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IT 계열의 종목들을 많이 포함시킨 게 특징이었고 2차 전지주 쪽이 조금 매도가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골라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주성을 팔고 유진테크를 파는데, 예를 들어서 동진세미캠, 원익 IPS 이런 것들은 매수하고 약간 이제 업종 내에서 종목 내에서 좀 엇갈리는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포인트를 보면 미증시에서 애플과 테슬라가 더 올라갈 거냐, 이제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우리 증시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가 더 올라가게 되는지 아니면 이제 또 다시 무슨 뭐 에너지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좀 우리 증시의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요 구도.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11월에도 계속해서 매수를 할 거냐. 요 흐름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11월에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게 될 때 지수가 이제 삼성전자를 그 전체 매수에서 50% 이상 담아가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계속해서 11월에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큰 음봉 이후에 그냥 단순하게 한 달 덜 파는 건지 매수가 들어온 건지 요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가느냐.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기 관련된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끌고 올라가 줘야 이제 좀 길게 가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뭐 리스크를 극단적으로 피하려는 종목들로 가게 되면 지수는 2350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곡물, 인터넷주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거는 뭐 구도는 나쁘진 않죠. 곡물이 올라간 건 찜찜하지만 반도체나 인터넷주는 실적 바닥에 베팅을 한 거거든요. 실적이 지금 좋은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바닥에 베팅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해볼 만하다. 요 구도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제가 삼성전자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워낙 세게 올라가서 요 보면 증권사별로 일부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하는 예상치 하회했지만 상향하는 곳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면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산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감산을 안 하거든요. 안 하게 되면 삼성전자 점유율이 늘어나겠죠. 왜냐면 딴 데는 덜 팔고 얘네는 그대로 파니까. 점유가 늘어나는데 이후에 가격이 회복이 되면 예를 들어서 증권사별로 이게 뭐 맞는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2024년도에 반도체 공급 부족이 다시 될 거다. 왜냐면 업체가 3개밖에 어차피 없으니 가격 회복이 되면 점유율이 증가한 상태에서 이익 회복 속도는 더 빠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실적은 어차피 바닥이니 지금부터 사두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아니고서는 삼성은 사고 하이닉스를 파는 게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요 구도가 되는 것도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건 좋긴 한데 다만 하이닉스가 계속 빠져버리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쪽으로 딸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게 되거든요. 지금 주가가 6만 원이면서 61선은 돌파한 건 다행인데 6만 원이 지난번에 한계였잖아요. 6만 전자를 넘어서서 더 밀고 올라가서 요 이제 그 다음에 하단 6만 5천 원까지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느냐. 요거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한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대로 구도를 만들어준다라면 지수는 2350 이상까지 한번 가보는 거고 6만 원에서 공방만 나온다 그러면 2350 이상은 이번에는 좀 버겁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종목 장세에도 좀 많은 종목이 올라가기보다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시황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이후 방송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제가 트레이더들의 수다 원고를 다 만들었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 올릴 것 같은데 올려지면 또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많이 검색해 주시고 방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